여러분, 70세가 넘어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이 운동을 계속하면 결국 1년 안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달 저희 병원 응급실에 의식을 잃고 실려오신 72살이 어르신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우리 동네에서 건강 전도사로 불릴 만큼 평소에 아주 정정하신 분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가파른 산을 타셨습니다. 매일 고혈압 약을 챙겨 드시면서도 아침마다 땀을 쫙 빼고 나면 온몸에 독소가 빠져나가고 개운해진다며 자신의 체력과 건강을 누구보다 굳게 믿고 자부하셨던 분입니다. 또래 친구분들이 관절염이나 기력 저하로 고생하실 때 이분은 튼튼한 두 다리를 자랑하시며 병원 신세지 않는 건강한 노구를 확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숨을 헐떡이며 산 정상에 오르시던 중 갑자기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가슴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털썩 쓰러지셨습니다. 지나가던 분들의 도움으로 급히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오셨을 때 어르신의 상태는 의사인 제가 보기에도 정말 참혹했습니다. 심장은 극심한 쇼크 상태에 빠져서 제대로 뛰지 못했고 몸속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콩팥은 완전히 기능을 멈춰버렸습니다. 급성 신부전이 와서 당장 목에 굵은 관을 꽂고 투석기계를 돌려야만 간신히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생사결단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아침 그렇게 건강을 자부하시더니 어르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혹은 그날따라 운이 나빠서 갑자기 병이 생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이 어르신을 차가운 중환자실 침대로 보낸 진짜 조용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당장 주변에 땀 흘리는 것을 훈장처럼 자랑하며 무리하게 산에 오르는 소중한 친구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화면 터치 한 번이 그 친구분을 참혹한 투석실과 끔찍한 응급실에서 구하는 놀라운 기적이 됩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수술실과 응급실에서 죽음의 문턱에 선 수많은 노인 환자분들을 직접 곁에서 지켜보고 치료해온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의 묵직한 양심을 걸고 병원에서는 절대 길고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는 70세 이후 당장 멈춰야 할 치명적인 운동의 진짜 모습을 전부 밝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중환자실에서 겨우 의식을 되찾으시니 어르신의 가족분들이 밖에서 제 두 손을 간절히 붙잡고 너무나도 억울해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누구보다도 건강을 챙기고 매일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하셨는데 도대체 왜 갑자기 심장이 멎고 콩팥이 다 망가져 버린 건가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단지 나이가 들어서 혹은 운이 없어서 벼락처럼 찾아온 불행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이 평생 굳게 믿어오신 운동에 대한 낡은 상식을 180도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이 어르신은 70대의 연약해진 몸을 가지고 마치 20대 청년처럼 무리하게 엑셀을 밟아버렸기 때문에 몸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오래된 자동차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출고된 지 70년이 훌쩍 넘은 낡은 클래식 자동차가 한 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이 매일 거들 정성스럽게 닦고 관리를 아주 잘해서 겉모습은 방금 새로 산 차번쩍 빛이 납니다. 하지만 본닛을 열고 그 안에 엔진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과연 어떨까요? 부품은 여기저기 심하게 낡았고 피를 돌게 하는 고무 패킹은 하얗게 사아있으며 엔진을 힘차게 돌리는 탄력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 늙고 오래된 차를 끌고 곧바로 파이아미크란 달리는 고속도로에 나가서 시속 150km로 사정없이 가속 페달을 밟으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모습이 아무리 깨끗하고 멋져 보여도 낡은 엔진인 심장과 부식된 배관인 혈관은 그 엄청난 압력을 절대 견디지 못하고 달리는 그 자리에서 펑하고 처참하게 터져버리고 맙니다. 안타깝지만 사람의 몸도 이 낡은 자동차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연세가 70세를 넘어가면 우리 몸의 심장과 혈관 그리고 뼈와 근육은 20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약한 성질로 변해버립니다. 겉으로는 젊은 사람 못지않게 튼튼해 보이고 마음은 여전히 20대 청춘이라 할지라도 내 몸속의 낡은 엔진 상태를 철저히 무시한 채 무작정 한계를 뛰어넘으려 땀을 뻘뻘 쏟아내는 것은
더 이상 건강을 지키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늙고 지친 내 소중한 몸에 스스로 가하는 끔찍하고 잔인한 폭력일 뿐입니다. 제가 의사의 양심을 걸고 가장 먼저 멈추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행동은 바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리는 조깅입니다. 젊은 시절의 심장은 고무풍선처럼 말랑말랑해서 피가 훅 들어오면 쫙 늘어났다가 힘차게 온몸으로 뿜어냅니다. 하지만 70년 넘게 단일 초도 쉬지 않고 뛰어온 여러분의 심장은 이제 두꺼운 가죽 주머니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의학적인 용어로는 심장 경직도가 높아졌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딱딱해진 심장을 가지고 갑자기 달리기 시작해서 심장 박동수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뻣뻣한 심장은 그저 빨리 뛰려고 발버둥 칠 뿐 피를 충분히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밖으로 내보내지도 못하게 됩니다. 결국 심장 근육 그 자체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산소가 턱없이 부족해지는 무서운 허혈 상태가 찾아옵니다. 이 허혈 상태가 지속되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던 분들도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땀을 뻘뻘 흘리며 숨차게 뛰는 것을 훌륭한 운동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어서 두 번째로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행동은 바로 산에서 걸어 내려오거나 계단을 쿵쿵 딛고 내려오는 하산입니다. 제가 수술실과 응급실을 오가며 만난 수많은 환자분 중에서 가장 제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살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동네 노인정에서 가장 정정하고 활기가 넘치던 분이셨습니다. 친구분들 앞에서 당신의 아직 녹슬지 않은 체력과 무릎을 자랑하시려고 등산 모임에 가셨다가 그만 끔찍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다들 힘들어서 조심조심 발걸음을 내딛지만 내려올 때는 기분도 상쾌하고 발걸음도 가벼워서 성큼 내려오게 됩니다. 바로 그 방심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무릎 연골은 마치 무거운 맷에 갈리듯이 처참하게 으깨지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여러분 체중의 무려 3배의 배에 달합니다. 체중이 60kg이 넘으시니 산에서 내려올 때 양쪽 무릎은 240kg이 넘는 끔찍한 무게를 견뎌내야만 합니다. 이것은 70년이나 써서 다 닳아버린 낡은 타이어 위에 무거운 덤프트럭의 짐을 가득 싣고 울퉁불퉁한 산길을 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박 여사님은 그 하산길에서 낡은 타이어가 터지듯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크게 넘어지셨고 엉덩이뼈 즉 고관절이 산산조각이 나는 복합골절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70대 이후에 고관절이 부러지는 것은 단순하게 뼈가 부러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의사들 사이에서 노년의 고관절 골절은 곧 저승사자가 보낸 초대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뼈가 부러진 그 자체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을 받고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계시는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우리 몸을 지탱하던 근육은 마치 아이스크림처럼 다 녹아내려 버립니다. 박 여사님 역시 수술 후 누워 계시는 동안 근력은 완전히 소실되었고 면역력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무서운 폐렴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온몸에 염증이 퍼지는 폐혈증 위기까지 넘기시며 차가운 병실에서 생사의 갈림길을 두고 처절한 사투를 벌이셔야만 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정정하시던 분이 단 한 번의 방심과 무리한 하산 때문에 하루아침에 생명을 위협받는 참혹한 상황에 놓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산 정상에 기어코 올라가서 내 체력을 증명하겠다는 그 위험한 욕심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길 간곡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무리한 정상 정복이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체력 자랑보다 내 소중한 무릎과 뼈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백천배 더 중요하다고 깊이 동의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안전이라는 2글자를 꼭 남겨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내 몸을 향해 다짐하는 가장 훌륭하고 거룩한 첫 번째 약속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바쁘게 살아오느라 내 몸의 소리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차가운 병원 침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이 보내는 한계의 신호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정말 주의하셔야 할 행동은 한겨울 계곡물 입수나 냉수 마찰 그리고 목욕탕 냉탕에 갑자기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가끔 건강 비결이라며 추운 겨울에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냉수 마찰을 하시는 분들을 방송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70세 넘은 어르신들에게 이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몸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아주 취약하며 특히 뜨거운 물에 있다가 갑자기 찬물로 들어가거나 더운 여름에 시원해지려고 찬물에 뛰어들 때 콜드 쇼크라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온몸의 혈관은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순식간에 쪼그라들게 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그 안을 흐르던 피의 압력 즉 혈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친 듯이 치솟아 올라가 혈압이 200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평소 낡고 약해진 뇌혈관이 그 엄청난 압력을 못 이기고 터져버리거나 심장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을 비롯한 대형 병원의 응급실 데이터만 보더라도 겨울철 냉탕에서 의식을 잃고 실려오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영은 관절에 무리도 안 가고 아주 좋은 운동이지만 반드시 물 온도가 청와 비슷한 미지근한 온수풀이어야만 합니다. 동네 수영장에 가신다면 천절탕이나 온수풀을 이용해서 천천히 걷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을 살리는 길입니다. 네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거운 것을 들 때 입을 꽉 다물고 숨을 참는 근력 운동입니다. 요즘 근육이 재산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헬스장에서 엽기나 아령을 드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지셨습니다. 하지만 힘을 쓰는 방법이 잘못되면 그것은 운동이 아니라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 때 우리도 모르게 을차하며 숨을 참게 되는데 이것을 의학 용어로 발살바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을 참으면 뱃속의 압력이 올라가서 힘을 쓰기에는 좋아지지만 그 순간 여러분의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습니다. 평소 혈압이 정상이었던 분들도 숨을 멈추고 힘을 쓰는 그 짧은 순간에 혈압이 250까지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낡고 약해진 뇌혈관에 꽉 막힌 압력 밥솥처럼 압력이 차오르면 뇌동맥류가 있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혈관이 터져 뇌출혈이 오게 됩니다. 근육을 키우려다가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거나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콩팥 밑의 혈관들 역시 엄청난 압력에 노출되면 사구체라는 필터가 폭발하듯 손상됩니다. 그러니 근력 운동을 하실 때는 절대 숨을 참지 마십시오. 힘을 쓸 때, 즉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입으로 후하고 숨을 내뱉어야 합니다. 숨구멍을 열어두어야만 혈압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발 무거운 무게에 욕심내지 마시고 가벼운 무게로 횟수를 늘리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은 보디빌더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한 노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씀드릴 위험한 운동은 바로 좁고 딱딱한 안장에 앉아 장시간 타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는 무릎 관절에 체중이 직접 실리지 않아서 어르신들께 참 좋은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분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딱딱하고 좁은 안장에 앉아 1시간, 2시간씩 페달을 밟으면 우리 몸의 회음부 즉 엉덩이 사이에 있는 중요 부위가 사정없이 짓눌리게 됩니다. 이곳에는 하반신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신경과 혈관들이 고속도로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안장이 이 고속도로를 꽉 틀어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호수를 발로 강하게 밟으면 물이 나오지 않듯이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막히고 신경이 심하게 눌리게 됩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여성분들은 요실금이나 골반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다리 감각이 없어지거나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많은 분이 이것을 운동 효과라고 착각하고 계속 타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경이 죽어간다는 마지막 비명이며 나중에는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걷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어서 여섯 번째는 골프 스윙을 할 때 몸을 과도하게 비트는 동작입니다. 요즘 골프를 즐기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신데 비걸리를 늘리겠다고 욕심을 내어 허리를 힘껏 돌리는 동작은 정말 위험합니다. 젊은 사람의 척추는 물을 듬뿍 머금은 유연한 수건과 같아서 아무리 비틀어도 잘 버티지만 70세 넘은 어르신들의 척추는 바짝 마른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뼈속이 텅 빈 깡통처럼 약해진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허리를 확 비틀면 척추뼈가 우지근하며 그대로 찌그러져 버립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척추 압박 골절이라고 부릅니다. 더 무서운 점은 뼈가 부러져도 처음에는 그저 허리가 좀 뻐근하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파스를 붙이고 다시 골프채를 잡으러 나가시다가 결국 척추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 등이 굽고 키가 줄어들게 됩니다. 척추가 무너지면 갈비뼈가 내려앉아 폐와 위장을 압박하게 되고 숨쉬기도 힘들어지며 소화가 안 되어 결국 영양실조와 폐렴으로 이어지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꾸준히 저와 함께 건강을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늦게 병원에 와서 고치는 것보다 소중한 내 몸을 잃기 전에 미리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척추와 신경은 20대의 강철 엔진이 아니라 70년을 견뎌온 귀한 유산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남들에게 나 아직 정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무리하게 몸을 비틀거나 무거운 안장에 몸을 맡기보다는 내 몸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남에게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오랫동안 웃으며 함께하기 위해 지키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7가지 위험한 운동 중 가장 치명적이고도 조용한 살인마라고 부르는 마지막 순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장내과 의사인 제가 수술실과 응급실에서 가장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어르신들께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고혈압 약이나 당뇨 약을 복용하시면서 땀을 착 빼는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강 전도사의 어르신이 왜 하루아침에 중환자실에서 투석기계 의지하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어르신은 성실하게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보통 혈압약에는 몸속의 염분과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낮추는 인뇨제의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을 드시는 상태에서 새벽부터 가파른 산을 오르며 비 오듯 땀을 흘리셨으니 몸속의 수분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의 피는 수분이 부족해지면 마치 끈적끈적한 조청이나 시럽처럼 변하게 됩니다. 70년 넘게 사용한 어르신들의 콩팥은 이미 엽과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끈적해진 피가 콩팥의 미세한 필터인 사구체로 흘러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끈적한 피가 배관을 막듯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순식간에 차단해 버립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신전성 급성 신부전이라고 부릅니다. 콩팥이 제때 깨끗한 피를 공급받지 못하면 단 몇 시간 만에 세포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독소가 온몸에 쌓여 심장까지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어르신은 건강해지려고 흘린 그 땀방울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소중한 콩팥을 스스로 말려 죽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제가 의사로서 절대 오해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혈압약이 무서우니 오늘부터 당장 약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정말 큰일 날 생각입니다. 약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생명줄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약을 끊거나 줄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약이 아니라 약을 드시면서도 내 몸의 수분 상태를 무시하고 땀을 뻘뻘 흘리는 그 위험하고 미련한 운동 습관입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기가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상식으로 평생 일주일에 3번씩 차가운 기계에 몸을 맡기고 피를 걸러야 하는 투석실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 진심 어린 경고를 듣고도 여전히 내일 당장 혈압약을 드신 채로 땀을 쫙 빼러 찜질방에 가시거나 가파른 산에 오르실 분들이라면 제 채널의 좋아요나 구독 버튼을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여러분께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제 조언을 귀담아 듣고 진심으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분들과만 끝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누군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 몸의 기전을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비로소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집에서 당당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참혹한 투석실의 공포와 응급실의 차가운 침대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길을 지금부터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병원비 1억 원을 아끼고 여러분의 낡은 엔진을 슈퍼카처럼 부드럽게 돌아가게 만들 진짜 비결은 결코 돈이 많이 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스포츠 의학을 바탕으로 제가 지난 25년간의 진료 경험을 녹여내어 직접 설계한 하루의 단계 생존 루틴만 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줄 소중한 생명줄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침 7시 켜기 단계입니다. 잠에서 깼을 때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밤새 고요하게 쉬고 있던 심장에 사정없이 날카로운 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압이 순간적으로 뚝 떨어지며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립성 저혈압을 겪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침대에 누운 채로 딱 5분만 여러분의 몸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발가락을 오므렸다가 펴고 발목을 위아래로 까딱까딱 움직이며 잠든 혈관들을 깨워주십시오. 기지개를 시원하게 켜고 무릎을 세워 좌우로 천천히 흔들어주면 허리 근육도 부드럽게 풀립니다. 이것은 자동차 엔진을 출발 전에 예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5분이 여러분의 하루 컨디션을 결정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든든한 첫 번째 방어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오전 10시 안전주행 단계입니다.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하시고 소화가 충분히 되었다면 이제 밖으로 나가 평지 걷기를 하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가파른 산이나 무릎을 깎아 먹는 오르막길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스포츠 의학에서 강조하는 토크 테스트, 즉 대화 테스트입니다. 곁에 있는 친구분과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거나 길게 핀 꽃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속도로 딱 30분만 걸으십시오. 혼자 걷는다면 콧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약 숨이 너무 차서 대화하기가 힘들거나 노래를 부를 수 없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심장에 무리한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이니 그 즉시 속도를 늦추고 휴식을 취하십시오. 땀이 비 오듯 줄줄 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심장이 기분 좋게 두근거리는 정도의 속도가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보약보다 낫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오후 3시 엔진 정비 단계입니다. 나른해지기 쉬운 오후에 집에서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탄력 밴드 운동을 하십시오. 걷기만 해서는 우리 몸에 지지대인 상체 근육과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을 절대 충분히 만들 수 없습니다. 시중에서 몇천 원이면 구할 수 있는 가벼운 고무밴드 하나면 집안이 훌륭한 운동장이 됩니다. 무거운 아령은 자칫 떨어뜨려 발등을 찢거나 관절에 무리를 줄 위험이 크지만 고무밴드는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아 밴드를 양손으로 천천히 당기거나 발에 걸고 쭉 밀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십시오. 이때 제가 앞서 뇌혈관의 압력을 경고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입을 꽉 다물고 숨을 참지 마십시오. 힘을 줄 때, 즉 밴드를 당길 때 입으로 후하고 숨을 길게 내뱉어야만 혈압이 솟구이는 걱정 없이 안전하게 속근육을 탄탄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저녁 7시 3차 단계입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여러분의 무거운 체중을 견디느라 비명을 지르고 있을 무릎과 허리를 따뜻하게 쉬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가장 권장하는 것은 동네 수영장의 온수풀에서 가볍게 물속 걷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속에서는 불력 덕분에 여러분의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거의 사라지면서도 물의 저항 때문에 운동 효과는 땅 위에서 걷는 것보다 2배나 높습니다. 만약 수영장에 가기 힘든 상황이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조교를 15분 정도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먼저 드셔서 수분을 보충하신 뒤에 조욕을 하시면 전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특히 늙고 지친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놀랍도록 됩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내 가지만 꾸준히 지키시면 여러분의 몸은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집에서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의 손을 잡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달릴 수 있는 튼튼한 엔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병원비 1억 원을 아끼는 것은 물론이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하고 멋진 노년이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니 생존 루틴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일은 살정 어르신의 얼굴을 뵙고 저는 의사로서 말할 수 없는 큰 보람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분은 과거의 헬스장에서 본인의 근력을 과시하며 아주 무거운 길을 번쩍번쩍 드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낙이자 자부심으로 삼으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숨을 참으며 힘을 쓰다가 결국 일과성 뇌허혈 발작 즉 미니 뇌졸중이 찾아와 응급실로 실려오셨던 아찔한 과거가 있습니다. 당시 정 어르신은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우해지는 무서운 증상을 겪으며 다시는 걷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절망에 빠져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무거운 엽기를 과감히 내던지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설계해드린 하루내 단계 생존 루틴 특히 따뜻한 물속에서 걷는 수중 운동을 매일 꾸준히 실천해보시라고 처방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품고 노력을 시작하신 지 이제 6달이 지났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 팀의 연구 데이터를 살펴보면 정 어르신과 같은 분들에게 이 방법이 왜 효과적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물속에서 걸으실 때는 부력 덕분에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은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도 전신의 혈액순환이 놀라울 정도로 원활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뻣뻣하게 굳어있던 근육의 강직도가 눈에 띄게 풀리고 불안정했던 혈압이 서서히 정상화된다는 결과가 아주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정 어르신 역시 놀라운 원리를 본인의 몸으로 직접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제 정 어르신은 더 이상 숨을 헐떡이며 차가운 쇠덩이를 들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예쁜 손녀딸의 작고 소중한 손을 맞잡고 평화로운 공원의 평지를 산책하십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께서 제 손을 잡으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가에 쟁합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습니다. 내 몸을 이기려고만 했던 젊은 날의 오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손녀와 함께 걷는 이 평범한 일상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정신의 이 기적 같은 회복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무언가 뜨거운 울림과 희망이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생명이라는 2글자를 정성스럽게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올바른 방법만 제대로 알고 내 몸을 따뜻하게 보듬어준다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은 언제든 다시 힘차게 고동치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정어르신의 모습은 결코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 어르신의 기적 같은 변화가 그저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20년, 30년을 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의 곁에서 당당하게 보내기 위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3가지 황금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운동은 내 몸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낡은 내 몸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를 외치며 한계를 뛰어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은 여러분의 몸은 이제 그런 무모한 도전보다는 다정한 위로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땀을 뻘뻘 흘리며 기진맥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운이 나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야 그것이 진짜 약이 되는 운동입니다. 내 몸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평생 고생한 고마운 친구로 여기며 살살 달래가며 함께 걷는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번째 법칙은 운동 전과 중간 그리고 후에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신장내과 의사로서 수만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인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신장 건강 연구 데이터를 보면 수분 섭취가 어르신들의 콩팥 기능을 지키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습관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특히 운동을 하며 땀을 흘릴 때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고 콩팥에 필터가 막히지 않게 하려면 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찬물보다는 청와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혈관에 무리를 주지 않고 흡수도 빠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은 몸이 보내는 작은 통증 하나라도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통증은 내 몸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며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비명이자 간절한 항복 선언입니다. 어르신들은 가끔 아픈 것을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시거나 나이 들면 당연히 여기저기 쑤시는 법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원인 없는 통증은 없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허리가 뻐근하다면 그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작은 불씨를 미리 끄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불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신호를 존중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세 가지 황금 법칙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비싼 보약이나 명의를 찾아다니기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니 당연하지만 소중한 원칙들을 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정성 어린 보살핌에 반드시 건강이라는 최고의 선물로 보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토록 간곡하게 말씀드리니 세 가지 황금 법칙관의 단계 생존 루틴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헌신해 오신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제가 25년 넘게 신장내과 의사로 살며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병원 침대에서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몸을 부여잡고 후회하는 어르신들의 곁을 지킬 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2살이 어르신도 이제는 차가운 투석실의 기계 소리가 아니라 따뜻한 공원에서 손녀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평화롭게 걷고 계십니다. 어르신께서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 내가 내 몸의 엔진이 낡았다는 사실을 조금만 더 일찍 인정했더라면 자식들이 그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이제야 미안한 마음을 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자녀들이 마음 편히 제의를 할 수 있고 손주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따뜻한 품을 오래도록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저를 위해 좋아요를 누르거나 구독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유튜브에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 숨을 헐떡이거나 무거운 엽기를 들며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을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 영상을 추천해 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카카오톡 공유 한 번이 모를 누군가의 아버지를 투석실에서 구하고 누군가의 어머니를 뇌출혈의 공포에서 건져내는 거룩한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며 함께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먼저 내 몸을 아끼고 보듬어주는 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이자 지혜입니다. 26년 남은 한 해도 그리고 다가올 수많은 세월도 여러분이 차가운 수술대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의 온기 속에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감사하며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끝까지 응원하는 든든한 주치가 되겠습니다. 부디 평안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